안녕하세요. 스텔라예요. 이제 중화, 반영구 중화 그거 댓글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중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반영구에서 중화라는 거는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붉은기가 있고 푸른기가 있거든요. 중화가. 근데 우리가 중화를 한다는 거는 붉은기하고 푸른기를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씌우는 거지, 색소를 통해서. 붉은기하고 푸른기는 시간이 지나면 또 나와요. 저희가 반영구 이게 색소가 빠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손님한테도 그걸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화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반영구 색소를 사용해서 중화를 하는데 물감하고 비슷해요. 반영구 색소도 중화하는 게. 그래서 붉은기 같은 경우는 카키 브라운으로 중화를 하죠. 카키 브라운으로 중화를 하고 푸른기는 블루퍼로 중화를 해요. 근데 내 원래 피부가 있죠. 저는 피부가 좀 노리끼리한 편인데 원래 피부랑 그 들어가는 색소에 따라서 또 발색이 틀려지죠. 도화지처럼 다 하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색소 배합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색소를 하실 때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진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색소가. 저도 이 경과를 보고 이게 어떤 색이 나올지 몰라요. 똑같은 거를 그대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 피부를 보고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중화색소를 진하게 배합할 것이냐 연하게 배합할 것이냐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모든 반영과 그런데 연하게 들어간 거는 거기다 한 번 더 해주면 되지만 진하게 들어간 거는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연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처음에는 색소가.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보통 다 진하게 나와요. 중화를 하면은.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다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중화 색소 배합 같은 경우는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중화할 때 중요한 게 고객하고의 상담. 붉은기나 푸른기가 남아서 오시는 분들 상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까다롭지 않은 분들은 뭐 결과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와도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주는데 이 까다로운 분들이 문제예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까다로우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이 언니 좀 까탈스럽다 하면은 뭐 이거 중화하고 이런 거를 그냥 시술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평범하신 분들 제가 시술을 해보면은 10명에 한 2명 많게는 3명 뭐 적으면 1명 어떻게 해줘도 까다로워요. 만족을 못해요. 그런 경우는 뭐 얼굴 성형도 그렇지만 되돌리는 게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 눈썹 같은 경우도 붉은기가 남은 경우는 붉은기나 푸른기가 남은 경우 거의 뭐 디자인도 잘못돼 있고 짝짝이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잘 해야 된다는 거. 중화 뭐 색소에서 하는 것도 그거는 의외로 쉬워요. 그거는 중화하는 건 색소 넣어서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붉은기가 있는데 그거를 엠보로만 시술하겠다. 이런 손님도 있고 짝짝이야 짝짝이. 짝짝인데 붉은기가 짝짝이로 있을 경우 그것도 설명드려야 되고 붉은기가 짝짝이로 돼 있으면은 시술해놨을 때 또 짝짝이잖아요 눈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바로잡지 못한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고객들은 생각보다 무지하다는 거
막무가내라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눈썹이 붉은기가 짝짝이로 남아있으면은 그거를 붉은기가 좀 뭐 위에 올라올 수도 있고 끝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못 잡는다는 거를. 붉은기를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중화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상담하셔야 되고, 시술 들어갈 때 붉은기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거를 뭐 그라데 머신을 통해서 머신으로 한다 그래도 앞에 있는 붉은기는 어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또 앞에까지 붉은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붉은기가 있는 경우, 푸른기가 있는 경우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제 경험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의외로 중화는 간단해요. 정말 색소만 연하게 해가지고서는 몇 번 시술하면은 그 기는 잡는데, 전체적으로 그래 여러분들도 그 중화에 대한 지식을 좀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통 붉은기를 되게 연한 톤으로 중화해도 카키 브라운만 가지고 중화를 해도 진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한테 고지를 확실하게 하고 가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 시술할 때. 또 짝짝이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저희가 기술자기 때문에 그렇게 붉은기 커버해가지고 시술도 물론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고객이 너무 까탈스럽다, 그럴 경우는 시술 안 하는 쪽을 하는 게 저희가 심간이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붉은기, 푸른기 중화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객하고의 상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뭐 정리를 하자고 들면 좀 또 횡설수설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시술 방법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중요한 그런 거, 디자인이나 그런 거 할 때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뭐 어느 정도 이해하면은 확실하게, 뭐 손님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도록 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화 색소 배합 같은 경우는 뭐 푸른기는 블루퍼 쓰면 되고, 뭐지 붉은기는 뭐 카키 쪽 카키 브라운 써서 하면 되는데 진하게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절대 진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중화 색소를. 그게 제일 중요하고, 고객하고 상담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중화 이게 붉은기나 푸른기가 남아서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뭐 색소를 씌워가지고 중화를 해드리지만은, 우리가 요즘에는 뭐 푸른기가 남게 시술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블랙 쪽이나 그런 쪽은 요즘 색소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근데 붉은기 남아있는 분들은 의외로 많거든요. 토프 조금만 넣으면 붉은기가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술하실 때 토프 사용을 정말 잊어먹지 말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번 동영상에서. 그리고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붉은기가 있는데 엠보로만 진하게 연하게 남아있는 경우는 엠보로만 시술해도 그게 가능은 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넓게 진하게 남아있는 경우, 붉은기가, 그거는 엠보로 해서 고객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럴 경우는 고객이 만족을, 거의 까탈스러운 고객들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파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하고 상담을 잘 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더 어떻게 잘 얘기해 주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정말 고객 상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 같은 경우도 이게 쌍꺼풀 같은 경우도 재수술이 정말 힘들거든요. 저희 브로우 중화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거. 그래서 보통 샵에서 이거 있는 경우는 시술 안 해주는 샵도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너무 심하다 싶고 고객이 까탈스러운 경우는 저는 뭐 안 하기를 권해요. 뭐 어느 정도 얇게 붉은기가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다 뭐 엠보를 해달라는 경우 고객이 그런 경우는 엠보가 가능하죠. 엠보를 해가지고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중화할 경우는 머신이 들어가야 되겠죠. 엠보로는 엠보 그 선으로만 중화가 되는 거지 남는 부분이 많거든요. 빈 부분이. 근데 진한 경우 붉은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화랑 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상담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세요. 목이 좀 쉬어가지고 자, 안녕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